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중에 하나인 인건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인건비랑 퇴직금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건비라고 하면 내가 사람을 써서 그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을 인건비라고 하는데, 법인 사업자와는 달리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자기의 인건비를 책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개원하신 분들이 제가 저의 인건비를 얼마로 얘기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이 아주 간혹 있는데, 그 개인 사업자는 1년간의 매출과 1년간의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 소득금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지, 자기가 인건비를 책정해서 이 인건비를 본인의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근로자였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달리 개인 사업자는 자기의 인건비를 책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사업 주인 내가 직원에게 주는 것이 인건비인데, 인건비의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용 근로자라고 하는 이제 정직원이 있죠. 뭐 몇 시부터 며칠까지 출근하고 연봉은 얼마고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직원으로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1년 계약, 2년 계약하는 이런 계약직 근로자가 있고, 그다음에 파트타임 근로자가 있어요. 그래서 정직원이긴 한데 이 사람은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근무한대요. 그 다음에 일용직 형태가 있습니다.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와서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용직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달에 뭐 한 3, 4일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달 단위로 급여를 지급해도 일용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매일 지급하지 않아도 일용직으로 신고는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것도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에서 기준이 있어서 한 달에 뭐 8회 이상 나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 그러면 이게 파트타임 근로자지 일용직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를 추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랜서가 있는데, 프리랜서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직원으로 봐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는 아닌 거예요. 프리랜서 자체를 사업자로 봐요. 그래서 사업자 대 사업자 간의 거래인 거예요. 내가 지급할 때 급여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3.3%를 제외한 사업 소득으로 지급을 하게 돼요. 상대방은 프리랜서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수는 없어요. 3.3%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좌 이체를 하면서 신고는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했는데 그 중에 3.3%를 떼어서 이렇게 납부합니다 라고 하면 그 증빙 자체로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는 거를 봤잖아요. 그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그 형태의 고용은 일단은 상용 근로자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사업주인 내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통합고용 세액공제와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죠. 24년분까지는. 그래서 상용 근로자가 원칙인데, 계약직 근로자도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그 계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부터 뭐 12월 30일이라든지 아니면 1년을 초과하는 그런 기간 동안 계약을 하게 되면 고용중대 세액공제 인원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나이가 어리더라도 청년으로 공제를 받지 못해요. 지금 청년공제가 통합고용을 기준으로 1,450만 원이고 일반 직원이 850이거든요. 그러니까 1,450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직은. 그리고 우리 파트타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영명으로 보고, 영명으로 본다는 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경비 처리가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지급했으면 경비 처리는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를 좀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제로인데,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0.5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무 시간이라든지 급여액을 살펴서 우리가 세액공제는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일용직은 상용 근로자로 보이지도 않고 계약직이나 파트타임도 아니기 때문에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공제를 아예 못 받습니다. 당연히 일용직 급여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는 가능하죠. 좀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프리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근로자 자체로 보지 않아요.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아무리 많이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고용중대 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퇴직금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만약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매년 내가 급여를 지급한 금액의 12분의 1을 그 사람의 퇴직연금으로서 적립을 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끝나요. 그러면 둘 간에 무슨 차이가 있냐? 2024년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퇴직연금을 사업장마다 원래는 가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지켰을 때 페널티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가 다 가입된 건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뭐 한 20% 정도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DC형이든 DB형이든 어떤 형태로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벌금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걸 안 하신 분들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1년 지급한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람의 퇴직연금으로 납입을 해놓으면 나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끝났다. 그러면 퇴직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A 직원이 나가잖아요. 그럼 A 직원 앞으로 우리가 적립해놓은 퇴직연금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쪽으로 이체만 해주면 돼요. 근데 이체를 해줄 때 이 직원이 자기 월급 통장으로 왜 받겠습니다? 안 돼요. 이 직원이 개인의 IRP 통장을 만든 다음에 이 계좌에서 저쪽 IRP 계좌로 이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 지급이 끝나요.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직원 IRP 계좌로 이체를 해줄 때 경비 처리가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애시당초 매년 납입을 해줬잖아요. 매년 납입할 때마다 경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경비 처리를 좀 미리 분산해서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경비 처리를 할 때 어떤 게 좀 절세 효과가 크냐라고 하면 매년 일정한 금액이 나갈 때 절세 효과가 커요. 어떤 해는 직원이 한꺼번에 5명이 나가서 뭐 퇴직금이 뭐 1억이 들었다. 어떤 해는 한 명도 안 나가서 퇴직금 지급액이 아예 제로였다. 이렇게 경비가 들쭉날쭉 할 때 조금 더 누진세율 때문에 세금이 더 많이 나가거든요. 좀 일정한 게 좋아요. 그래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매년 경비 처리를 해나가는 게 병원 입장으로는 더 좋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장기 근속자가 좀 있을 때, 장기 근속자가 많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근속 연수를 곱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200만 원일 때 입사를 해갖고 월급이 500만 원일 때 퇴사를 했어요. 10년간 근속했다면 500만 원을 기준으로 10년치를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근데 DC형 퇴직연금은 1년에 연봉 2,400일 때 2,400에 맞는 DC형 연금에 납입을 하고, 3,000이었을 땐 3,000에 맞는 퇴직금을 계산해서 거기에 납입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제 지급한 금액의 퇴직금 연산 서식을 집어넣어서 경비 처리를 해나가면 끝나는 거지, 급여가 많다고 해서 3개월 평균의 근속연수만큼 나갈 때 지불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속연수가 많은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게 좀 유리해요. 근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해보니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입퇴사가 좀 잦은 업종이라서 그거에 대한 뭐 직원들이 나 퇴직금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보면 뭐 한 2, 3만 원 차이 뭐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사실 원장님 나갈 때 수고했다고 뭐 한 보통 10만 원, 2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차비를 더 주거든요. 그 금액보다도 훨씬 더 적은 차이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러한 DC형 퇴직연금의 경비 처리 원리가 요즘에 유행하는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줄여서 이제 사근복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죠. 뭐냐면 그게 해당 직원한테 돈이 건너갈 때 경비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DC형 퇴직연금에 쌓아놓을 때 경비 처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지기금에서 직원들한테 지출할 때 경비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경비 처리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한테 지급을 할 때는 경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경비 처리를 전입할 때 했기 때문에 이런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우리가 직원들하고 네트 계약을 했냐 그로스 계약을 했냐랑은 상관없이 퇴직금의 기본 기준은 그 그로스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해 전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계산한다. 간혹 가다가 대부분 이제 페이닥터 분 같은 경우에는 네트로 계약을 하는 대신에 실제로 퇴직금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퇴직금이 있는 페이닥터 분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월 2천을 받기로 했으니까 1년 만에 퇴직하면 월 2천에 해당 한 달치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2천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세해 전 급여의 연봉의 12분의 1이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는 조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